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유쾌한 세 사람의 특별한 말잔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김용민 평론가는 지난 민주당 충청 경선을 정확하게 맞췄다고 온 동네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동영 앵커가 틀렸다고 온 동네 소문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맞추신 것보다 예. 이 작가님 틀린 걸 더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정말 이런 그 속풀이가 없어요. 네. 그래요. 이번 주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번 주요. 예. 이번 주는 아무래도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하고 강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1차 슈퍼위크 예. 64만 명 정도 되는 이제 투표자들의 투표함이 열리게 되는데 예. 대략 이 세 개를 합쳐서 예. 이재명 후보가 68%가 되지 않겠는가 예. 저는 예측합니다. 그렇게. 박지희 아나운서도 많이요? 박지희 아나운서도 한번 맞춰보시죠. 네, 저는 전체 다 합쳐서 61.2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 61점이. 이 작가님도 예상하시죠? 저는 60은 안 된다고 봅니다. 60 안 된다. 네. 이번에 다시 명예 회복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출연료를 다 걸고 가장 큰 사치인 사람에게 몰아주는 괜찮네요. 네. 추석 선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혹시 재난지원금 받는 분들 계신가요? 두 분 중에? 저는 자부심을 아닙니다. 받으셨나요? 저는 어떻게 뭐 안 된다고 하지만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또 못 받는 12%한테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예. 뭐 저는 제 인생 자체가 자부심 인생이기 때문에. 네. 그래요. 제 자부심도 사실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요일 밤 토론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받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토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소개하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이 피로에서 벗어나서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먼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위드 코로나의 전환 시점을 10월 말 정도로 예측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청와대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가 실현이 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해야 한다, 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더불어서 위드 마스크이기도 하다, 이런 뜻인데요. 하지만 또 김부겸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4차 유행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위드 코로나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기와 방식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요? 이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하다라는 현실인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의 효과가 이제는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면은 감염자가 어느 정도 발생하더라도 감내하는 방향, 중증 환자 치료에만 집중하는 방향.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해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집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증 환자의 경우, 네. 감염자의 경우 재택 치료 방안을 모색하는, 그게 위드 코로나 아닌가요? 예. 이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저는 당연히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뭐 김용민 평론가 말처럼 거리두기는 이미 피로감을 넘어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더 이상 거리두기로 코로나를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특히 소상공인들이 지금 2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코로나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막았다, 자부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딛고 올라선 자부심이거든요. 그건 별 소용이 없다. 지금은 자영업자들은 굶어 죽나 코로나 걸려 죽나 매한가지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목을 죄면서 갈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한 해에 독감으로 죽는 숫자가 코로나로 죽는 숫자보다 훨씬 많단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코로나가 메르스처럼 퇴치가 안 된다면 함께 가야 된다. 지금 영국
그래서 영국의 실험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영국 지금 사망자가 지금 갑자기 많아져서 그래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예, 받고 있거든요. 실패도 평가 받고 있는데 네. 영국이 처음에 위드 코로나를 실시할 때 1, 2차 접종자가 전 국민의 50% 약간 넘었을 때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50%는 안 되구나. 70이나 80% 했을 때 위드 코로나 가야 된다. 이렇게 한번 판단하는 거고 영국은 위드 코로나 하면서 마스크를 다 벗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안 벗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나 영국 국민들과 달리 방역 당국이 위드 코로나를 가더라도 마스크는 벗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면 충분히 그 얘기를 또 듣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좀 달라요, 외국인들랑. 네. 그래서 그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 외국처럼 확진자가 쏟아지고 사망자가 하루에 몇백 명씩 발생하고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정은경 본부장 말처럼 10월 말 11월 초 백신을 맞은 숫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가야 된다. 지금 김부겸 총리의 말은 경각심을 좀 올리기 위해서 아직 시기상조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듭니다. 미국하고 영국, 이스라엘 말씀하신 대로 영국이 포함된 이 나라가 이제 백신 접종 확대를 기반으로 해서 방역 조치를 풀었다가 불과 2달, 석 달, 이 정도 만에 확진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급증했거든요. 그래서 풀었던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백신 접종률을 높여도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출현하는 바람에 집단 면역에 이제 실패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 그 며칠 전에 아시죠? 전국에서 한 3,000대 가까운 자영업자 차량이 거리에 나와서 위드 코로나 전환, 영업 시간 내에 그 업소에 들르는 인원 제한 네. 규정 폐지를 요구하면서 9개 지역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데 연쇄 도산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단 말이죠. 하루라도 빨리 방역 조치가 풀려서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 이런 불만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초에 왜 그렇게 그 재난지원금 지급이 미흡했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국민의 70% 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에 위드 코로나를 하자라는 그런 국민적인 여론도 높은 것 같은데 좀 전에 우리 김용민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은 10월 말까지 뭐 국민 70% 이상 2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도 지금 너무나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좀 미리 영업시간이라든지 인원 제한 규정 같은 거를 좀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우리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우리 방역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희생을 많이 하셨어요. 희생했죠. 정말 네. 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개인의 희생이 막대한데 그러면 정부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의 이렇게 지원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의 몇 분의 1인가요? 대단히 미흡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영업자, 소기업 또 이제 비영리 단체의 최대 네. 5억 달러, 그러니까 한 5,5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5억 달러면 이제 5,492억이 되겠군요. 이를 지원한다는 구제책을 밝히고 이렇게 또 개별 지원에 또 나서게 된 건데 우리도 그런 적극적인 지원책을 왜 모색하지 못했는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적극적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안 하고 있으면서 인원 제한 규정, 영업시간 규제를 심하게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대중교통, 대형 마트, 대형 백화점, 종교시설 여기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만 옥죄고 있다. 이게 불만이 높은 거예요. 네. 그리고 영업시간을 10시로 인원 제한 뭐 4명, 6명 이렇게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결론 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한 10개월 가까이 2주 연장 뭐 한 달 연장 이런 식으로 계속 왔지 않습니까? 네, 네. 더 이상 가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 합당한 그런 보상 또 합당한 지원이 뒤따랐다면은 방역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훨씬 좀 기꺼운 마음으로 했을 텐데 뭐 그런 지원은 쥐꼬리만 하고 그래놓고 또 방역 성과에 대해서 정부가 자랑하고 이런 이제 국민들의 반발이 상당하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서울 부산시장 선거 패배 그 원인으로 이런 그 뭐랄까요 방역 자랑이
하나의 원인이 된 건 아닐까요? 책임은 그렇게 굉장히 뒷전에 두면서 이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했던 이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방역에 협조를 했으면 그만한 뭐랄까요 보상을 정부에서 좀 해줘야 하는데 보상이 이제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불만이 좀 폭발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BJ킴님께서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대출을 다 땡겼어서 빚 갚느라고 코로나 끝나도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혜성님께서는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위드 코로나 가야 합니다. 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만 좀 거리두기나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 마스터킴님께서는 싱가포르 위험합니다. 위드 코로나 실패할 가능성도 있더군요. 이런 반대되는 의견도 주셨는데 글쎄요.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 뭐 치료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좀 계약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정부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를 아예 퇴치할 수 없다면 좀 함께 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도 이렇게 다 떨어져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 한 스튜디오에 모여서 좀 방송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다음에 한 스튜디오 하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색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네. 위드 코로나 이전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 생각은 왜 안 하죠?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재난지원금 기준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이번에 있고 88대 12 이게 얼마나 많은 못 받는 국민들에게 불만과 원성을 자아내고 있습니까? 아니 이 불만과 원성을 몰랐습니까? 얘기는 못했어요? 그러면 관리하지 말아야죠. 정치하지 말아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못 받아가지고 좀 흥분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못 받은 분들이 경기도에서 참 생각 외로 받는군요. 네, 서울 사시는 분들은 더 화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본인과 소득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사람은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느냐 이런 불만을 또 가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거는 88%로 결정할 때부터 이렇게 결론이 나오리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그건 사실 98%로 결정을 한다고 해도 그럼요.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출연진들이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이들은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이런 혐의로 10여 건 이상 피소가 됐고 10여 차례 넘게 이어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된 건데 화제가 된 건 이 체포 과정을 공개한 생방송이었습니다. 경찰이 김세희 전 MBC 기자죠. 자택에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모습부터 유튜브 생방송으로 쭉 다 공개가 됐는데 이 방송을 하면서 받은 유튜브 후원금 슈퍼챗이 1,2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두 분 이렇게 체포 과정을 생중계한 가세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다 또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니까. 아니 뭐 1,200 슈퍼챗 받아본 적이 없어서 120도 사실 힘들지 않나요? 네. 근데 이렇게 한 거는 일단 그 김세희 씨하고 강용석 씨가 문재인 정부가 우리를 부당하게 억압한다. 네. 이런 거를 자신의 팬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생중계한 거예요. 네, 체포되면서도 계속해서 뭐 상관없는 조국 장관 이야기를 계속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생방송하면서 슈퍼챗까지 1,200만 원을 받았는데 일단 이 일의 순서를 봐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김세희 씨가 명예훼손으로 체포영장 발부한 게 말이 되느냐 하는데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경찰은 이걸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는 내줬느냐. 다른 게 없어요. 조사받으라고 나오라고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10여 차례나 조사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김세희 강용석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강용석 씨가 변호사잖아요. 이걸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을 거고 김세희 씨나 김용호 씨한테 알렸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이 한날 계속해서 동시에 경찰의 조사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올 결과를 예상하고 예측하고 했다. 움직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오히려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혹시 슈퍼챗을 노리고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것일까요? 네, 그런 의심도 나오고 있는 게 농담으로 한 이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강용석 변호사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체포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가세연이 이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슈퍼챗 1,000개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략적으로 생방송한 게 아니냐, 그리고 전략적으로 뭔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뭉갠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강용석 씨가 변호사니까 이거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48시간 안에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구속영장이 아니고 구속이 아니잖아요. 네. 이걸 다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세 명 다 그렇게 48시간 전에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생각하고 한 거다.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권이 무슨 유튜브를 탄압해서 이런 걸로 몰고 가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의 행태는요. 다른 유튜버들 또 법을 지켜가면서 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초해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그런 유튜버들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네. 이게 슈퍼챗 때문에 방송한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예. 아니 저도 박순자 의원이 저를 고발해가지고 네. 경찰 조사 받으러 갔는데 네. 나오란 날에 나갔어요 그냥. 그래서 조사 받고 바로 무혐의 끝. 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도 박순자 의원이 고발해가지고 저도 나오라고 그랬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그래서 전화로 조사에 응했습니다. 못 옥신각신하느라고. 가면 전화로도 할 수 있군요. 아니 뭐 사실 혐의 내용이 뭐 말이 안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가세현 출연진이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그 검찰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면서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아니, 제가 아까 이게 잘 봐야 될 게 네. 법원이 기각한 게 아니라 검찰이 기각한 거예요. 검찰이 기각했어요. 경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네. 검찰이 기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워요. 그런 사정을 아마 다 알았을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세현뿐만 아니라 유튜버들의 뭐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좀 같이 필요할 것 같고 이걸로 이제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언론중재법 도입하려고 했을 때 네. 보수 언론들 특히 중앙일보가 유튜버는 왜 가만히 두면서 언론만 갖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유튜버들도 처벌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수사도 받고요. 체포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 언론들 뭐 유튜브는 뭐 멋대로 얘기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예, 이거는 낭설이고요. 거짓말입니다. 예. 아니 저는 뭐 유튜버를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네. 언론중재법에 유튜브를 포함시켰다 찬성입니다. 아니 왜냐? 나는 거짓 뉴스를 안 만들 자신이 있거든요. 기성 언론도 자신 있으면 법에 반대하지 말라. 그리고 그 유튜버이면서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한 매체는요 언론입니다. 똑같이 적용받아요 언론중재법에. 그 네. 메이저 언론 아니면은 언론 아닌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아 윤석열 후보가 그런 식으로. 네. 김용민 평론가는 마이너 언론을 운영하고 계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뭐 주제 간단하게 살펴보죠.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BJ 랄랄이 중학생이 고액 별풍선 환불을 거절을 해서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랄랄의 팬 중에 중학교 2학년 시청자가 있었는데요. 이 시청자가 부모님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BJ들에게 쓴 돈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요. 그래서 그 중학생의 언니가 BJ 랄랄에게 금액 단위가 몇백만 원 정도가 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으로 연락했다라고 하면서 환불을 좀 부탁을 했다고 해요. 네. 해당 중학생이 이제 BJ 랄랄에게 보낸 돈이 14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랄랄이 환불해줄 수 있지만 이 친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환불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네. 응징 차원에서 네. 훈계 차원에서 그 환불 못하겠다. 네, 140만 원짜리 인생 수업이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미성년자의 고액 별풍선 환불 거절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제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한 5살도 안 됐을 때였을 네. 거예요. 그때 이제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유료로 결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업체에다 전화해 가지고 이거 저 어린애가 한 것이다 했더니 즉각 환불해 주더라고요. 예. 어린이가 혹은 이제 성년이 안 된 그런 주체가 만약에 이렇게 돈을 썼을 때에는 돌려줘야지요. 도의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의적으로 돌려줘야지요. 예. 근데 랄랄이 이게 좀 논란이 되니까 후원 금액은 환불이 아니라 불우한 청소년이나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기부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1,000만 원을 기부한 내역을 공개를 했대요. 환불은 해주지 않고 이런 대처. 아니, 상관없죠.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게. 그럴 거면 860만 원 기부하고 140만 원 돌려주지 그랬어요. 그러네요. 아니 그 저기 훈계는 그 가정에서 하라고 그렇죠. 하고 예.
본인이 왜 그 학생한테 그렇습니다. 훈계를 합니까?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동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글쎄 뭐 저는 환불 요청은 안 할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뭐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작가님은 자부심이 크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억 단위였다라고 한다면 네, 좀 아이 140만 원도 네. 큰 돈이죠. 엄청나게 아니, 큰 왜냐면 돈이죠. 예. 작년에 11살 초등학생이 예. 부모 동의 없이 한 BJ에게 음. 1억 3천만 원어치 유료 아. 아이템을 결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 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많은 금액이 결제가 되고 하는 거는 좀 규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아마 그 부모 휴대전화로 그 결제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겠죠. 사실 그 제 친구가 토요일 아침이면은 네. 자고 있는데 어린 딸들이 와가지고 그 아빠의 그 예전에 지문으로 이게 그 휴대전화를 열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끌어다가 이렇게 휴대전화에 손을 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또 나가서 열심히 게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 사실은 휴대전화를 그 개인만 쓸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 휴대전화의 주인이 그 모든 걸 다 결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심지어 저는 이게 유료 방송을 만들어서 유료 콘텐츠로 판매한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 유료 콘텐츠를 내렸어요. 내리면서 환불을 하실 분들은 환불 과거에 들었다는 거지만 환불 요청하시라.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는 아무도 환불 요청 안 할 줄 알고 네. 이미 다 유료 콘텐츠 이거 사용하셨으니까. 네, 네. 이미 들은 거잖아요. 네. 근데 엄청 많이 이거 환불려고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그래서, 일을 하셨군요. 네, 후회하셨다고. 그래 다 돌려줬어요. 어떡합니까?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안 하고 안 있다는. 합니다. 네. 환불에 히읗도 안 꺼내시고. 예. 근데 그것도 콘텐츠 유료 콘텐츠가 500원이었는데 500원을 환불 요청하겠느냐? 그 500원 요청하면 또 이게 온라인으로 쏴주는 것도 뭐 그렇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 같아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청하고 내 계좌번호만 보내면 끝이니까. 이미 다 들어놓고는. 네, 그렇죠. 난 잊었다 그 이제. 제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 그 사훈이 있습니다. 뭔가요? 낙장불입. 예, 한번 결제한 거는 못 돌려드립니다. 낙장불입. 네. 우리 김용민 평론가의 채널 구독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장불입이랍니다. 예. 네. 네, 오늘 뭐 이렇게 꼬꼬무 토론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꼬꼬무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전 방송이겠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두 분은 다음 주에 만나 뵙는 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